알면 편한 심리학 알편심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심리상담연구소 마음을 거닐다 소장 마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저것 다 하는 심리학 박사 대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가스라이팅 1편으로 가스라이팅이 뭔지 그리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들의 행동 패턴과 말, 대화법 이런 것들을 나눴죠. 네, 저는 약간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누가 저한테 야, 너 완전 가스라이터던데? 이렇게 할까봐 좀 제 자신의 행동을 많이 돌아보기도 했고 또 이 방송을 하면서 제 모습에 대한 통찰도 좀 얻었죠. 당하고 있었구나. 그 관계가 나에게 되게 힘든 것이었고 내가 내 스스로를 자꾸 의심하고 괴로워하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걸 합리화하고 있었구나. 이런 얘기를 또 마거님하고 많이 나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어떤 행동 단계를 거쳐서 이 관계에 종속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 관계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래서 좀 상대방하고 그 가해자하고 논쟁을 벌이는 단계에 진입을 해요.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당하지는 않는다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이 상대방이 좀 고집이 세거나 좀 약간 왜곡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 대화로 막 풀어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네 생각 조금 그거 억지 아니야? 너무 고집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죠, 상대방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만 생각해 봐도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고분고분 말을 들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제 의견도 막 말했던 것 같고 이거 아닌가 저거 아닌가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그렇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스로에 대해서 신뢰가 있는 상태인 거야, 이 단계는. 그리고 저희가 연극 가스등 거기에서도 그 벨라가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의심했어요. 아닌 것 같은데 가스등이 분명히 지금 어두워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가구 배치가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처음부터 무력한 사람들만 당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에 대한 의견도 있고 신념도 있고 자신감, 자존감도 있는 사람들이지만 이러한 교묘한 작전에 휘말리면은 누구든 당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취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가해자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그 취약점을 교묘하게 잘 파고드는 사람이고 그걸 자꾸 교묘하게 흔들어 놓으면 굳건했던 자기에 대한 믿음도 어느 순간은 회의로 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못나서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그럼 1단계까지는 어쨌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2단계가 되면은 반신반의하게 되는 거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하소연하기도 하고 아니면 파트너나 상사한테 되게 이렇게 이렇지 않아요? 정말 이런 거 아닐까요? 이렇게 항변하기도 하고 자기 방어를 하면서 좀 매달리기도 하는 그런 반신반의의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가 틀렸고 내가 맞아라는 걸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안 통한다는 걸 알고 우선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끊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의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서 좀 애쓰는 단계일 수도 있겠어요. 맞춰주기도 하고. 네네. 네. 그러니까 1단계는 그래도 좀 내가 있다가 2단계는 혼란스럽다가 네. 이제 비로소 3단계가 되면 본격적인 그렇죠. 이게 큰일 날 단계죠.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책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가해자가 원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의 비난이
아까는 혼란스러웠다가 이제는 다 맞는 거구나. 아, 역시 내가 못나서 그렇구나. 내가 이따위라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결국에는 사실이 아닌 가해자가 나한테 비난했던 그 결함들 있잖아요. 그런 부족한 부분을 막 고치려고 애써요. 진짜 막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고, 정신과에 가보기도 하고. 자기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네네. 믿고. 네. 근데 그 교묘한 관계 속에 있으면요, 가해자가 우리가 지난주에 뭐 나르시시즘이 있고 뭐 이런 얘기들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가해자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뭔가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처럼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저런 사람이 나를 그래도 케어하고 나에게 신경 써주는 게 고맙기도 하고 이렇게 고마운 사람한테 내가 함부로 하는 게 미안하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 사람한테 엄청 맞추려고 그렇죠. 애를 쓰면서 근데 그런다고 해서 자기 안에 불안이나 억울함이나 이런 게 아예 없지는 또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억압하겠죠. 아, 진짜 나는 진짜 못난이다. 이런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다니 이러면서 아마 자기의 감정을 억압하고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은 자신이 이런 학대의 피해자라고 인지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책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냥 내 잘못인 것 같지 뭐.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을 겪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음에 저희가 이 말씀드리는 이러한 상태를 내가 겪고 있는 건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첫 번째로는 평소 내가 한 말을 자꾸 되새기고 후회하며 자책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라는 인식이 없으니까. 내 잘못인가? 이러면서. 네. 그래서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한대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자문한대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심해지면 가끔 막 이 상황이 너무 혼란스럽고 내가 뭔가 미쳐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대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늘 사과하는 네. 쪽이랍니다. 그렇죠. 연인 관계에서 내가 뭔가 지금 속상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너는 어떤데? 너가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이러면서 이 문제의 원인을 이 피해자한테 돌리고 결국은 이제 내가 잘못 생각해서 미안해. 막 그렇게 된대요. 그리고 또 자기의 삶이 사실은 충분히 축복받은 부분이 많은데 왜 더 행복하지 않은지 이렇게 복받았는데도 이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문제다.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특히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제 친구들이 보니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너 만나고 있는 사람 그 이상한 것 같은데 이럴 때 그 가해자의 그 이상한 행동을 계속해서 자기가 변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너네가 몰라서 그래 이러면서 그렇죠. 그래서 걔가 그렇게 보여도 사실은 나한테 되게 잘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남 얘기가 아니네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변명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항변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변명하기 싫고 할 수 없으니까 말하지 않고 숨기기도 한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이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콕 집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이거 너무 공감되네요. 제가 막 마거님한테 내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이거 진짜 이상한 거 맞아? 나 이런 거 느껴도 괜찮아? 이렇게 막 확인받고 싶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뭔가 문제 제기하기에는 너무 뭔가 사소한 것 같고 이렇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쵸.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가해자가 나를 무시하고 뭔가 현실을 왜곡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해자한테조차도 뭔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어디 갔는데 뭐 안 갔다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가해자와의 관계도 거짓. 그리고 그 주변의 다른 사람들 관계도 거짓. 이렇게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해자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스로 아주 간단한 결정도 못하고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예전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나는 지금보다 뭔가 자신감 있고 즐겁고 편안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이 되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를 특히나 뭐 가까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는 이 사람과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서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충족하는 관계가 되기 위함인데 그게 아니라 막 뭔가 불편하고 뭔가 고립되는 느낌이고 뭔가 혼란스럽고 이런 상태라면 이 관계를 맺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가스라이팅을 내가 당하고 있다라는 걸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거죠. 또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고 뭘 해도 기쁘지가 않대요. 그렇죠. 그리고 뭘 해도 내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난 쓸모없는 사람 같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죠. 네.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닌 것 같고 회의감이 드는 그런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 몇 개가 되면은 가스라이팅이다, 뭐 이런 거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런 걸 들으시면서, 아, 내가 좀 많이 이런 상태이네, 라고 생각이 되시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런 관계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조심스럽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용어나 현상을 알고 나면 거기에 좀 끼워 맞춰서 생각하게 되는 네. 그런 단점이랄까요? 그쵸. 오해도 생기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스라이팅으로 보이고. 지금 제가 그런 단계거든요. 모든 관계가 지금 그렇게 느껴져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엄마가 잔소리 한다고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어. 맞아요. 뭐 이런 것들 사실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가 좀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직장 상사가 나를 가스라이팅한다 이런 말을 많이 호소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자기 말만 하고 뭐 회의 시간에 막 큰 소리 치고 이런 일종의 우리가 말하는 꼰대. 그 사람이 그게 곧 가스라이팅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는 상대방을 조종해서 이 사람이 현실 감각이 없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사람을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보일 텐데 사실 꼰대는 자기 그 성에 못 이겨서 소리치는 거고 자기 말만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꼰대 중에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든 상사가 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은 또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이 오해하는 게 그러면 설득하는 어떤 영업사원이나 마케팅도 그러면 가스라이팅이냐 이렇게 막 사회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그렇죠. 건데. 뭐 크게 뭐 사회학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뭐 영업하시는 분들이 자기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홍보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그걸 사도록 이렇게 설득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역할을 업무를 수행하는 거지 이게 나를 막 무력화시켜서 착취하는 건 아니죠. 현실 감각을 없게 만들어서 그 물건을 사게 하고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물건을 사는 건 자기의 이제 선택인 거니까 그런 건 또 아닐 수 있겠고 또 어떤 분이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스톡홀름 증후군도 그러면은 가스라이팅이냐. 근데 이 스톡홀름 증후군의 어떤 범죄자, 그러니까 인지를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뭐 현실 감각을 무력화시키고 이 사람을 막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질로 잡힌 사람이 이 범죄자밖에 의존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택적으로 일종의 자기 합리화처럼 의지하게 되는 거지 이 스톡홀름 증후군의 그 가해자, 그러니까 인질범이 이 사람을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는 또 아닌 거죠. 좀 구분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가스라이팅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쇠뇌시키거나 어떤 현실 감각을 없게 만들어서 지배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 판단을 좀 하게 되겠죠. 그러나 그 의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어서 네. 아마 현실에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약간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되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이고 싶고 기본적으로 잘 맞춰주려는 뭐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졌을 경우에 내가 원하는 만큼 인정받지 못하거나 좀 이럴 때 저 사람이 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있다라고 왜곡해서 지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가스라이팅인지 아닌지를 명확한 기준을 갖고 딱 판단하는 게 어렵긴 하죠. 그쵸.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이 막 역동이 일으켜지니까요. 그래서 막 정확하게 이거는 맞고 아니다를 구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혹시 내가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걸 조금은 자각하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렇게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의 특징과 또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특징들을 저희가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가스라이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지금 가스라이팅의 관계에 빠져 있다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얘기를 나눠봐야겠죠.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가스라이팅이 가스라이팅이라고 딱 결론 내리기 어려운 마음 중에 하나는 그래도 보통은 친밀하고 소중한 관계에서 일어나다 보니 나에게 너무 중요한 이 사람과의 관계가 가스라이팅에 불과했다. 나는 한낱 피해자일 뿐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 애를 쓰거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게 진짜 이 상대방하고 진실한 관계였냐, 또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면서 만든 관계였냐를 따지면 그렇지 않다는 게 명백하다면 그 어떤 아쉬움, 이런 소중한 관계를 내가 깨고 나오는 것에 대한 어떤 상실감, 이런 것들을 감수를 하는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는 말을 쓰고 있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피해자 역시 무언가 충족되는 욕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왜곡된 관계에서의 경험이라 충족이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지만 자기의 욕구를 좀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는 또 있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이 줬던 어떤 인정, 그게 간헐적으로 있던 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이 주는 보상, 이런 것들로 채워지고 있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맞아요. 깨고 나올 수 있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게 뭔가 이상하지만 되게 혼란을 겪고 있잖아요, 이 피해자들이. 맞아요. 그럴 때 어떤 직감 있죠. 자기가 느끼는 직감, 본능, 이런 것들이 되게 힌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직감을 좀 믿고 그것대로 따라라. 동물적인 본능일 수 있겠죠. 그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들이 대부분 내가 너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어 라는 전제에서 이 가스라이팅을 시전한단 말이죠. 맞아. 근데 나에 대해서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그러니까 나의 전문가는 나라는 어떤 신뢰를 딱 스스로에게 갖고 자기의 직관을 믿는 것, 직감을 믿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예방, 대처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할 것이 어떤 이제 이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설명하는 뭐 블로거나 아니면 유튜버들 중에서 뭐 자존감을 키워라, 이걸 대처 방법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게 이 가스라이팅의 결과로 자존감이 무너졌거든요. 근데 그 사람한테 당장 자존감을 키워라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고 또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말을 들으면 자존감이 약한 사람만 이 가스라이팅을 당한다라고 오해하기 쉬운데 앞서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존감이 약한 사람만 이 상황에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제가 자존감 검사하면 되게 높게 나오는 사람이고 자존감을 연구하는 사람이기까지 한데도 당하기도 하거든요. 하기도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자존감을 운운하거나 아니면 원인으로 자존감을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이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또 다르게 말하면 혹시 피해자이신 분들은 내가 못나서 이런 거나 당하고 있다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교묘하고 집요하게 파고들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자기 연민의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 자기 연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희망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력자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가해자들은 이 피해자를 고립시키고
가해자한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더더욱 조력자를 찾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직감상 이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면 좀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겠죠. 이게 맞나?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좀 믿을 만한 조력자를 찾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뭐 이미 고립된 상태가 오래됐다면 친구조차 찾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심리상담 전문가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친구들,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아니면 이제 전문가와 얘기를 하다 보면 이 가해자가 하는 행동이 뭔가 우연에 의한 게 아니다. 이게 뭔가 전략적인 조종이다. 라는 거를 이해하게 되면 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은 이거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조종하기 위한 심리적인 전술이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그 관계에서 떨어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걸 말하면서도 제가 되게 속상한 게 알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선 조력자를 찾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가해자에 대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이게 진짜 이상한 걸까라고 조언을 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 같고 내가 못나서 또 누구를 나쁘게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오히려 조력자를 찾는 데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때로 운이 좋게 좋은 조력자를 만나서 내가 조종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아도 자꾸 부인하는 마음도 역시 생기는 것 같아요. 아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관계가 불과 조종의 관계일 뿐이라니 라는 걸 인정하는 게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랄까 역사가 긴 관계이면 긴 관계일수록 더더욱 참 빠져나오기 그렇죠. 힘든 부분은 있다. 그렇죠. 그거를 공감해드리고 싶어요. 그 네네, 힘든 마음을. 네네.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가 가족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렇죠. 부모, 자녀.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죠. 그리고 또 뭐 우리 사회에서는 부모를 어디서 욕하고 험담하는 것에 대한 또 죄책감이 더욱더 크니까요. 네. 네, 중요한 거는 자기 자신이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야 이 삶이 의미 있는 거지. 내가 막 죽어 썩어 문드러지면 이 자기의 삶이 그 삶은 의미 있는 삶은 또 아니잖아요. 네. 네, 어렵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용기가 중요하네요. 용기. 맞아요. 그리고 그 조력자와의,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가스라이팅 피해자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워요.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있고 또 그 가해자와의 관계가 너무나 끈끈하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어렵긴 한데, 용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 가해자와 뭐 논쟁을 하거나 이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이런 노력을 기울이지 마시고요. 그건 정말 쓸데없는 일이에요. 그냥 이 사람을 피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에요. 의외의 방법이네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보통 관계에서는 좀 애를 쓰라고 하잖아요. 이해시키려고 하고 좀 서로의 간극을 좁혀보고 이런 식의 솔루션을 많이 우리 듣는데 오히려 이런 가스라이팅의 가해자랑은 그런 대화가 통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다고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들의 말도 안 되는 논리에 또 휘말리게 되고 에너지 낭비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관계도 서로가 더 나은 관계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대화도 통하고 대화를 할 의지도 있는데 이 상대방 가해자는 그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이. 기본적으로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대화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와닿아요. 왜냐면 저도 뭐 이걸 가스라이팅이라고 딱 규정하기가 여전히 힘듭니다만 이 관계를 어떻게 개선해 볼까 했을 때 제가 생각한 방식은 나는 이래서 힘들었어요. 저는 이래서 속상했어요. 라고 제 마음을 진솔하게 말하고 뭔가 개선 방법을 찾는 거를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너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했니? 난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적반하장이 딱 맞아요. 그런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관계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최고의 방법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다 하나같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그래,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좋게 넘기려고 하는 거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그러면 나중에 그걸 또 꼬리에 물고, 너 그때 알았다고 했잖아. 왜 거짓말을 해? 너 하지는 않을 거면서 왜 한다고 해?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생각해 볼게. 약간 그 관계를 딱 단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그냥 생각해 볼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못한다고 하면 못한다고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군요. 절대 대화를 시도하지 말아라. 네. 근데 이제 또 직장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연인 관계나 이런 관계는 다 관계를 끊고 피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긴 해요. 막 얽혀져 있을 때는. 데이트 폭력 이런 것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데 직장 같은 곳에서는 끊을 수 없잖아요. 밥벌이가 달려있는데, 물론 끊고 이직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또 여의치 않을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럴 때는 좀, 저희가 예전에 거절 편에서 얘기한 그 방송을 좀 참고하셔서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거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칫 이 얘기를 듣고 끊어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용기가 없어서 그렇다. 나는 그것도 못 끊어낸다. 또 이렇게 자기 비난의 늪에 빠지는 분이 혹시라도 계실까봐 또 약간 마음이 쓰여요. 근데 너무 어려운 일인 게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게. 네. 그래서 꾸준한 어떤 자각과 노력과 이게 지속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렵다, 이건. 저희도 이렇게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막상 하라고 하면 너무 힘든 거다. 그렇죠. 이런 것도 꼭 전달하고 싶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이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한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구 씨가 당한 일은 교통사고다. 누구나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처음에는 그 후유증으로 힘들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회복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내가 못나서 이런 걸 당했고 내가 잘못해서 이 관계가 망가졌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사고에서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생존자, 그러니까 일종의 생존자인 거죠. 생존자가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관계를 맺으면서 내 삶을 피폐하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끊고 나와서 내 삶을 회복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권유를 드려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건 그 관계를 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또 이게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끊는 것이 혹여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까지 복잡하게 하더라고요. 저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상대방 배려한답시고 나를 자꾸 병들게 하고 나를 자꾸 내 자존감을 갉아먹으면서 버텨야 하는가. 그렇죠. 그런 생각. 그리고 배려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죠. 맞아요.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은 내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배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배려받을 가치가 없는 내 영혼을 갉아먹는 사람을 왜 배려해야 되는가. 진리네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 세상 한 번 사는 이 세상에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만 챙기기에도 모자란 시간과 에너지인데 굳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내려 깔아 뭉개는 사람 비위까지 맞추면서 우리가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야 하겠는가. 쏟을 때 쏟자. 맞아요. 그래서 이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초점을 이 사람에게
두었던 초점을 좀 옮겨서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로 초점을 옮기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걸 인식하면 지금 대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 맺기도 모자른 시간에 내가 왜 이러한 관계 굴레에 빠져있지? 라는 걸 또 자각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렇게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지난주에 했던 얘기는 약간 까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반복 학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해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까먹지 마시고 한번 또 챙겨 들어보시고요.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 피해자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비난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스라이팅의 대상으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워요. 여러분의 삶이. 우리 알편심 청취자분들 모두 소중한 존재들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소중한 존재들을 위해서 저희가 새로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모두의 멍멍이. 멍멍! 이 모두의 심리학을 이어가는 그렇죠. 시리즈가요? 그렇죠. 모두의 심리학 많이 하지도 못했는데. 왜 안 신청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여전히 살아있는 코너입니다. 코너는 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지 여러분들, 않을 뿐? 그래서 이 모두의 멍멍이는 뭐냐면 저희가 조금 이렇게 순화를 했는데 일종의 우리 살다 보면 많은 개새끼들을 만나잖아요. 센 방송으로 탈바꿈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알편심이 순한 방송이다, 순한 맛이다 이런 지적을 또 받고 있잖아요. 뭐 순한 맛도 그대로의 맛이 있긴 하지만 약간 저희들도 너무 방송을 하다 보면 좀 착하게 살고 더 의미 있게 자기를 살고 바라보고 뭐 이런 얘기들만 하니까 너무 다듬게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막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쁜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맞아. 다들 더 잘하고 싶고 더 열심히 살고 싶어서 이런 방송도 들으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한테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이것도 느껴보세요. 계속 하는 것도 피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좀 속이 답답해져 올 때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 이 약간 뭐 우리가 이해 안 되고 흔히 생각하기에 이해 안 되는 그런 멍멍이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뭐 흔히 말하는 뭐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고 뭐 에너지 뱀파이어일 수도 있고 오늘 말한 그 가스라이터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답답한 속풀이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연,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또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멍멍이들에 대한 사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그 멍멍이에 대해서 시원하게 욕을 좀 해드리는 그런 방송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 너무 기대하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욕을 해봤자 맞죠. 또 순한 맛 욕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저기 학원 다닐게요. 욕하는 학원 다녀가지고 좀 내뱉는 거 한번 연습하고 저희가 할 테니까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모두의 멍멍이 코너에서 여러분들과 또 여러 가지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누구를 꼭 비난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좀 이해해보고 그쵸. 왜 저럴까? 그쵸. 도대체 왜 저럴까? 이거를 좀 심리학적으로 그쵸. 풀어보고 해결책도 얘기해보고 그쵸. 아마 그런 시간이 되겠죠? 내 잘못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내려놓을 수 있고 좀 자기를 좀 용서할 수 있고 편해질 수 결국에는 편해지는 알면 편해지는 그런 방송이 되겠죠. 사연을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또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이 사연 보내주실지 알려드려야죠. 네, 뭐 팟빵 댓글창에 그냥 써주셔도 좋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싶거나 좀 개인적인 얘기라면 저희 이메일 있어요. 알편심 이메일이 있거든요. 거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하고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공지사항이 하나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팟빵 오리지널 ES였잖아요. 그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또 자유로운 몸이 됐죠. 네. 이게 좋은 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그래서 예전에 그 애플 팟캐스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못 듣게 되셔서 팟빵으로 옮겨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되게 소중하신 분들인데 혹시라도 다시 팟캐스트에서 듣고 싶다 하시면 거기서 들으셔도 됩니다. 네, 이제는 어디서나 자유롭게 방송을 들으실 수 있는 자유로운 방송 알편심이 되었습니다.
오늘 알편심 어떠셨나요? 알게 되어 좀 편해지셨나요? 오늘은 가스라이트 이펙트의 저자인 로빈 스턴의 말로 인사드릴게요. 가스라이트 효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신이 이미 유능하고 사랑스럽고 좋은 사람이므로 상대방의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스스로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 믿음을 놓지 말고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